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 첫 유튜버, 꾸꾸TV의 꾸꾸입니다. 예, 이전 영상까지 있어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단어가 있는데요. 예, 그것이 바로 이 자기 분석입니다. 지코 분석이라고 일본에서 말을 하죠. 자, 그러면은 왜 이 자기 분석이 중요하고 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오늘 영상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기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엔트리 시트를 쓰기 위한 그 밑바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과거에 있었던 경험으로 현재 엔트리 시트란 면접을 준비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해줄 수 있는 자기 분석으로 어떤 식으로 자기 분석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과거예요. 과거.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두 가지인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몰두를 했었는가. 어떤 일 할 때 정말 나 이거 너무 재미가 있어. 나 이거 해도 밤을 샐 수가 있어. 물론 밤새기 쉽진 않지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몰두를 하고 재미있게 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중에 자신의 업계를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업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라는 것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세 번째네요. 세 번째, 자신의 단점을 알아보죠.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취업 활동을 할 때 당신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항상 있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보다 단점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단점이 왜 좋아?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자신의 포텐셜을 보여주기 좋은 부분이 바로 단점입니다. 제가 옆에 극복이라고도 써놨죠. 그 이유는 바로 저의 단점은 이런 거예요 라고 그냥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점은 이런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점을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되었고,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고쳐나가려고 해왔습니다. 현재로서 100% 완벽하게 나아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좀 나아지고 그 진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럼 그 다음,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이건 잠깐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느 길 삐싸리가 나네요. 어쨌든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은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나온 질문들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위에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려면은 여러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셔야 할 텐데요. 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취업 활동의 축을 정합니다. 이 취업 활동의 축은 뭘까요? 이 축은 어디다 쓰는 건가요? 바로 지망 동기에 나중에 쓰시게 될 거예요. 이것은 뒷부분 현재 엔트리 시트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엔트리 시트에 쓸 때 자기 분석 이 세 가지, 자기 PR, 회사 지망 동기, 그 다음에 장단점, 이 세 개에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말고도 학창 시절 때 가장 열심히 한 것은 무엇인가요? 학업 이외에 열심히 해왔던 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물론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자기 PR. 자기 PR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자기 PR은 자기소개인가요? 아니요. 절대 자기소개가 아니에요. 자기소개가 아니라 약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개성이 좋은 개성이야겠죠. 약간 장점이랑 비슷한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장점을 두 가지를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시는 구글링을 하셔도 되고, 리쿠나비, 마이나비와 같은 홈페이지를 보셔도 그런 예시가 있으니까 자기 PR에 쓰는 장점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한번 거기서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지망동기요. 제가 아까 전에 취업 활동의 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축이라는 걸로 나는 이러한 경험으로 그리고 또 이런 자기 분석을 인해서 나온 이런 두세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네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나랑 방향성도 맞고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쓰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취업 활동의 축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글로벌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축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회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물론 전 대기업을 가게 되었지만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 중견에도 많은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축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장단점 쓸 때에는 당연히 아까 장단점을 알아왔으니까 그것도 쓸 수 있어야겠죠. 물론 면접 때도요.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현재 엔트리 시트까지 어떻게 이 자기 분석이 도움이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 미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거 가기 전에 왜 내가 이 업계를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다음 이 직종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도 이제 그 축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 축에 따라서 뭐 연구 개발을 가고 싶습니다. 영업직을 가고 싶습니다. 뭐 기획, 뭐 어떤 곳이든 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왜 하필이면 그 업계, 뭐 자동차 업계가 있을 수 있고, 뭐 B2B 뭐 반도체 업계가 있을 수 있고, 그냥 여행 업계, 료칸, 뭐 여러 업계가 있잖아요. 왜 자신은 그 업계에서 그 직종을 선택했는지도 그 자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왜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지, 이것은 플러스 알파예요. 물론 이제 저는 일본에서 유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말을 쓰진 못했지만, 많은 분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일본에서 살아봤는데 너무 좋았다. 뭐 이런 것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질문 전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더 좋으면 그 나라 가서 일해도 되겠네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왜 정말 일본이어야 되는지, 미국, 독일, 한국, 중국 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왜 일본에서 나는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을 써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 일을 미리 생각을 하죠?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업계에서 어떤 직종을 선택을 할까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미래가 즐겁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자신 생활의 레파토리라던가 아니면은 설계 프로젝트 같은 걸 할 때 깨달은 점, 그리고 남들이 스터디 같은 걸 남들과 같이 스터디를 했을 때 들었었던 나의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이때까지 하려고 했었던 일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고 나중에 이런 일도 하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으면은 자신의 커리어 플랜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의 미래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기 분석을 하면서 취업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나중에 직종으로 옮겨 나중에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기 분석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까지 다 이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기 분석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 일단 두 가지 방법을 먼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모티베이션 그래프가 있고, 하나는 기업에서 자기 분석으로 거꾸로 오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 두 가지 방법. 제가 실제로 했었던 방법이에요. 일단 자기 분석을 하라고 하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내기가 정말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티베이션 그래프랑 그리고 또 자기가 정말로 가고 싶은 회사, 왜 그럼 그 회사를 가고 싶은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자신은 왜 그럼 이 부분에 이끌리게 됐는지를 계속 이제 디테일하게 갖고 가는 이 두 번째 방법,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전체적인 틀,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세세한 것들을 생각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추후에 제가 실제 카메라로 아니면 휴대폰 카메라로 이제 녹화를 하면서 찍어서 올리던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뭐 리쿠나비 사이트에 있는 걸 좀 갖고 와서 PPT 영상 다시 만들어서 하든지 해서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 영상으로는 이 모티베이션 아니면 기업 분석 뭐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고 구글에서 먼저 구글링을 하신 다음에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일단 오늘 영상 자기 분석이 왜 중요하고, 그럼 자기 분석을 할 때 내가 알아둬야 할 나의 퍼스널리티는 무엇인지, 개성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전 다시 다음 영상에 좋은 영상을 가지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 때 만나요. 안녕.